1월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력설이 곧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지요. 우리는 설날 아침에 세배를 하고요. 모여 앉아 떡국을 먹고 감사의 마음으로 건강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나쁜 일을 잊고 새해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집 대문에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풍습이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새해 아침에 강가를 찾아 선물이나 꽃, 양초, 쌀 등을 배에 띄워 보내며 축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한 해 12달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뜻에서 포도 12알을 먹으면서 12개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 살만한 세상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들으시고요. 성직자들과의 힐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Just turn it up.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다른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까.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할리에 네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눈물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재준이. 나는 너에게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DJ, put it back o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 너의 빛을 숨기마치 나의 뮤직은 진리를 보여달게. 넌 나의 힘 네가 가는 소리 숨기마치 난 너의 진이 내게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There's a time when we should heed a certain cause.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팀 힐러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도 있으니까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룡 신부님, 박세웅 교무님 그리고 이정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 저는 내복을 꽉 차게 입고 다녔습니다. 네. 감기 안 걸리셨으면 네. 다행이고요. 네, 2024년 갑진년 1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구정이 다가와요, 설날이. 새해 문자들 많이 주고 받으시죠? 그렇죠. 네, 네. 네, 새해도 네, 이제 아무래도 신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어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네. 네, 성직자분들 특히 받으실 진짜,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많이 받으신 많이 것 같아요. 받습니다. 네, 네. 그 다 답장을 해주세요? 네. 답장 다 해주세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답도 네. 보내주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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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신부님 대단하시네. 아닙니다. 네. 해드려야죠. 네. 정규 씨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그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글씨를 좀 써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이제, 깨똑으로 예,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짧게 찍어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 한 몇 주 전에 눈이 막 많이 내렸을 때 눈사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옆에서 이거 딱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이제 네. 인사드리고. 좋네요. 네. 아, 그 미국 영화 보면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가족 사진 찍어서 가까운 친지들한테 가족이 한꺼번에 인사한다는 뜻으로 가족 사진에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서 그걸로 이제 보내는 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좀 잘 사는 집 같은 경우 사진사 불러다가 화목한 집. 네. 크리스마스 트리 네. 뒤에 딱 배경에 진짜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네, 아 그렇게까지. 잘 사는 집 될 뻔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새해 문자를 받아 보면은 이제 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한 것 같다. 그런 문자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야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교무님도 그럴 텐데 교무님이나 저나 뭐 스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한테 보내는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이제 그 그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글을 이제 어떻게 붙이시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성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기억해서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마냥 성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아니 지금 그 신부님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네. 그게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나?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생각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글만 딱 보내는 거 하고 네. 좀 그림 이쁜 거나 해피 뉴이라고 써 하는 있는 거랑,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게 저는 그게 더 성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더 성의가 없다. 그림을 보내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또 뭐 어디서 있겠죠. 예. 조사에서 나왔어요. 오. 교무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우리 신부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 그 카톡에 보면 정말 많은 인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보내진 않고 이렇게 이제 골라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어찌됐든 형식적인 문자 할지라도 생각해서 보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두면 좀 더 이렇게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나 새해나 이럴 때 보면은 문자가 수없이 쏟아지잖아요. 엄청나게 오죠. 네. 인사 문자가. 네. 그게 이제 스팸이다. 괴롭다. 또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네. 뭐 카톡도 나오고 딸랑딸랑도 나오고
그게 비호감 1위에 꼽히기도 했더라고요. 와. 그러실 수가 같아요. 네. 연말 연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뭐 자주 이렇게 연락했던 사람들이 그런 형식의 문자를 보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텐데 정말 뭐 한 해 연락도 없다가 새해 그냥 돼서 이렇게 툭 보낸다거나 특히 이제 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이제 정치인 하시는 분들 꼭 요맘때에 뭐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는 아 뭐 또 때가 돼서 보냈나 보다 이런 느낌 받는 게 조금 네,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문자를 주고받는 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가입돼 있는 방도 있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탈퇴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방에 따라서는 그게 수십 명, 수백 명짜리 방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명씩만 다 보내도 맞아요. 밤새 막 100통씩 그냥 이 방에서 30통, 저 방에서 55통, 또 이 방에서 175통 이렇게 울려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도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 소리 안 나게 해놨죠. 무음으로 그렇죠. 맞아요. 지혜롭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그 흔히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단카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단체 깨톡방 해가지고 단카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무음을 해놔요. 그런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으면 하루 사이에 막 진짜 몇백 개가 와 있는 100개가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 이거 다 읽을 수도 없고.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덕담들을 이제 새 아침에 보내는데 거기다가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딱 써서 특정을 해서 이정규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성의가 확 살아나죠. 그렇죠.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오늘 사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정규 씨? 자 오늘 사연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싶은데 또 일찍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놈 때문인데요. 깨똑 바로 단체 채팅방의 알림 소리 때문이에요.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운동 동아리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보내주시는 일명 좋은 말씀입니다. 매일 행복 기원이나 선인의 명언, 좋은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아침 7시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니 아침잠이 없어지셔서 좋은 말씀을 보내시는 걸까요? 어르신들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좋은 말씀을 보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르신 짤을 대하는 소통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 이게 소통을 하고 싶어도 좀 아쉬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소통을 원하게 되고, 네. 그러면 어르신이 보내는 걸 이제 어르신 짤이라고 또 요새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다면서요. 이런 거를 좀 젊은 분들은 좀 불편해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소통과 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신부님과 교무님 문자 워낙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특히 뭐 주의하시는 점 이런 거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기 어떤 좋은 말씀에도 교리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무작정 보내면 사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과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이게 반감을 살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보내는 편이고 이제 문의가 오면 이런 네.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적절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보내주지 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교무님께서 이제 원불교의 그 불경에 써 있는 좋은 말씀들 이렇게 네네네. 신도들에게 이제 전파도 하고 네. 이러시는 경우가 왕왕 있을 텐데 단체 채팅방에서 신도들이 저마다 그런 걸 다 보낸다. 네네. 그러면 단체 채팅방이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그런 네. 거는 자제하라고 뭐 지침을 내려놓고 계신가요?
그렇게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꼭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 사람의 어떤 그 열정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데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걸 되게 좋게 받아들이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무심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하게 되면 그분도 뭔가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네. 좀 리액션이 있어야 네, 할 맛이 맞아요. 나는데 리액션이 전혀 없어요. 리액션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할 맛이 안 나는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네. 제가 가입해 있는 어떤 채팅방에도 말이죠. 어떤 분이 아주 성의를 다해서 뭐 각종 흘러간 7080 명곡 이런 걸 막 올리세요. 네. 근데 이게 지나치니까 지나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팅방에 고지사항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그거 보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고지사항 같은 거 있고 뭐 이런데 그렇죠. 이런 분들의 성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렵게 전달을 했죠 그분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선의를 그러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굉장히 반응이 없을 때 또. 실망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네. 이런 걸 젊은 층에서는 어르신 짤이라고 네. 부른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정규 씨, 네. 뭐 좀 얘기 준비한 거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불타오르는 빨간색 배경에 눈에 확 띄는 궁서체 글씨로 이제 오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단편 소설 같은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어보기 이렇게 있잖아요. 더보기를 꾹 네. 눌러야만 다 확인할 수 있는 엄청 긴 글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말씀인데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나 베토벤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훌륭해졌다. 네. 어떤 그런 교훈의 말씀들. 네. 또 실제로 제가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트롯 하시는 네. 이제 여성분에 대한 소식을 매일매일 이 너튜브랑 이 링크를 보내세요 저한테. 특정 가수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한 거를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광팬이군요. 그러신가 봐요. 아이고, 근데 네. 제가 이분을 어디서 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오전 6시마다 네, 그렇게 짬이 없으시니까. 열정적으로 보내시는데 야 이거를 답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좀 차단을 했습니다. 네, 차단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새해 안부 전하고 계신가요? 고민이나 꿀팁도 좋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리고 몇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저는 70대 지인이 시도 때도 없이 SNS에서 소리난다며 불편해하시길래 제가 단체 카톡방을 무음으로 해드렸더니 할 줄 몰랐다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 기계 조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교육. 맞아요. 스마트폰 교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구청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김미숙님은 11시 힐링 시작 이렇게 강조 좀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의 있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정보나 좋은 얘기나 뭐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은 그런 걸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좋은 거를 널리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내는 네, 게. 네. 그렇죠. 시간 여유도 있으시겠지만 그 젊었을 때 바쁘게 살 때보다 주변하고 소통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부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셨겠어요, 신도들 중에서. 그 성당 어르신들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고요. 실질적으로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이제 어쨌든 정보에서 많이 소외되어 계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진 않는다. 나도 이런 거를 안다라는 어떤 그 식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 정보, 좋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렇죠. 의지. 예, 예. 네네. 내가 이제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예, 예. 이것도 좀 알리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제가 위로 누나 넷이 있고 네. 매형들까지 이렇게 해서는 뭐 거의 뭐 한 15명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이제 어머니가 어떤 요즘의 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누나들이 이런 거 좀 올리지 마. 이러는데 그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네요. 상처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이게 좋은 말씀 또는 뭐 우리에게 유익한 글들 이제 그렇게 이제 포장은 되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내는 이제 어른들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가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 네, 자신의 어떤 자존감. 왜냐하면 어른들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신의 경험의 바탕에서 이야기하는 성격들이 있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연륜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글 자체라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또는 내가 아직 지금 이 시대에 살만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그 소통의 통구가 그 창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치사랑보다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길수록 더 자식에 대한 사랑, 맞아요. 그것도 손주들에 대한 사랑 네네. 이런 게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든가 맞습니다. 이건 생활에 좋은 팁이다라든가 이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 애가 손해 볼 수도 있겠다. 후회할 수 있다. 이런 걸 네네. 전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예. 그럼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됐고요. 아이고 이런. 저도 전혀 안 하진 않습니다. 네, 뭔가 나이가 들면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예. 청취자가 보내준 사연 네. 정규 씨 하나 읽어주시죠. 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족과 관계가 더 좋아져야겠다 싶어서 가족 개톡방에 아침 저녁으로 좋은 말씀을 올리는데 처음엔 꼬박꼬박 답장을 하더니 이젠 아예 아무도 대꾸도 답장도 안 해서 서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만약에 본인이 답장이 없어도 내가 계속 올리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되고, 근데 답장을 안 하는 걸 답장을 강요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관계는 더 불편해질 수는 있죠. 살짝 스트레스가 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올리는 것에 만족하셨다면 그 전에 답장 안 하더라도 계속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렸던 첫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글이나 어떤 가족들을 위한 글을 올릴 때 이게 꼭 답장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족들을 위한 마음,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셨을 텐데 그거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답장이 왔냐 안 왔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본래 초심을 좀 잃어버리지 않으신 걸까? 그래서 답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우리 이 가족방에서 이런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보낸다나 그 마음만 좀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처음에 보낼 때는 며느리가 아유 어머님 정말 좋은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겪어보신 것 같은데. 답을 붙이다가 이게 계속 해주니까 다음에 답이 안 붙어. 그렇죠. 이 매너라이가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얘가 이 답도 예. 안 써.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 지금 선생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너무 리얼해서 지금. 지금 너무 마음이 아니 이게 와닿았어가지고 현실처럼 이렇게 액팅으로 연기처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와닿습니다. 네.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대머리가 총을 딱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인데요. 바로 땡땡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대머리가 총을 딱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이유.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너무 슬픈 문제입니다. 아이 됐어요. 예, 정규 씨 예. 머릿수 그 정도면 됐어요. 아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문제가 좀 되게 어려운데요. 예. 예, 그런데요, 이제 문자나 이제 이런 걸 보낼 때 네. 예,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받는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가 된다. 받는 사람에게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이게 뭐 세대를 초월하고 어쨌든 뭐 성별을 초월해서 어떤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이제 단체로 모여 있는 그 방에서 이제 무언가를 보낼 때 어떤 정치적인 거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뭐 그게 생활에 대한 거든 뭐 IT에 대한 거든 뭐 기술에 대한 거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니까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더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신경 쓰거나 부담스럽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네. 그런데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게 보통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여유롭고 좀 한가할 때 그런 이제 문자들이나 카톡들이 올 때는 그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읽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문자들이 가서 오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내 마음 깊이 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너무 정보가 과해서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의 여유,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혹시 아닐까라고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받는 분의 입장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건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특정해서 그 상대에게 내 뜻과 내 말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말이 도달했을 때 내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이 그렇죠. 받아들인다면은 내 의도는 벌써 깨진 거죠. 맞아요.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내가 경우가 많죠. 나는 선이었어. 예. 난 좋은 뜻으로 했어. 그렇죠, 그렇죠. 됐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이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야 선의가 그게 되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좋은 거죠. 네네. 그런 걸 좀 생각 안 하고 나는 선이니까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만 군데 스트레스 주면서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럴 수도 그럼 있죠. 걱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우리 그 청취자 한 분이 그 내용을 딱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1069님이 보내주셨네요. 살만한 세상 지각 출석합니다. 네, 조금 늦게 들어오셨군요. 불필요한 소통이 쌓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서로 배려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살만한 세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소통과 관련해서 배려심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예절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폐해라는 말 자체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야,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정보야. 이거 아침에 보면 진짜 듣기 좋은 음악이야. 아,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씀한 건 우리 아들이 아침에 꼭 이거 듣고 가야 돼. 내 친구들 이 말 들으면 좋아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죠. 네. 아침에 지금 오늘 오후에 할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어려운 일에 쪼들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나의 되죠. 선의는 오히려 나쁜 게 되는 거죠. 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침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6시에 보내는 어른은 아마 더 일찍 일어나셨는데 최대한 참다가 사람이 6시쯤에 일어나겠지라는 생각해서 보내시는 건데 6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있어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예절이라는 네.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2시에 뭘 보냈는데 12시까지 자고 있다. 그러면 좀 그분한테 문제가 자는 분한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의 기준이 누군가한테는 6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8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10시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내실 때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제 생각엔 아마 교무님도 비슷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성직자 같은 경우에도 천주교 성직자 같은 경우에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신학교에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워봤던 어떤 그 체득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뭐 업무나
필요한 것들을 연락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시간은 좀 배려해 드려야 되겠지만 남자분들한테는 뭐 긴급하다고 하면 뭐 이제 저녁이라든지 이른 아침에 보낼 수 있는데 이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그 여성분들이라서 결혼한 여성분이라면 더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알게모르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받고 듣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2시간 동안 참았는데 6시인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죠. 그럼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되면 6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막 이렇게 되면 해가 중쳐 있네. 네, 문자 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91님, 저는 처음에 단체방 알림이 아내의 민감한 잠귀에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장시간 묵음 기능을 알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설정했다가 회사에서 통화가 안 돼 또 욕을 먹었어요. 아이고야 이거 오 마이 갓.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또 1918님. SNS가 편리하긴 하지만 가족들께 손편지를 써보면 가족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분들 이거 시도하기 쉽지 않죠. 손편지 어렵습니다. 네. 굉장한 성의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한번 보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하는 쓰는 사람도 쓸 그렇고. 때 SNS 쓰는 것보다는 한 10배는 또 여러 가지 그럼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성의 그렇죠. 있게 쓰게 되고 맞습니다. 쓰면서 자기 마음도 정리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화났던 마음 다시 없어져서 예. 이 편지 안 써야 되겠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님 전상서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부모님께 예예예. 네. 5842님이 그런 거 적어주셨어요. 오. 저는 부모님께 전상서 쓰시던 것 기억해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그쵸? 부모님 전상서라고 해서 예. 고향에 예. 부모님 있고 나는 상경해서 서울에 있고 막. 서울에서 뭐 벼슬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아주 옛날 같으면 그렇지만 예. 아니 뭐 20세기에도 예. 직장을 서울에서 다닌다 그러면 찾아뵙지 못하고 SNS도 없고 그러면 편지를 쓰는데 부모님 앞에 올립니다. 그렇죠. 앞전자 올릴 상자 전상서 부모님 앞에 올리는 글 부모님 전상서라고 써서 편지를 해서 보냅니다. 아 그렇게 안부도 전하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한 사실 육- 군대 있을 때 많이 또 많이 어머니께 보내고. 군대 있을 때는 보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보내요. 의무적으로 보냈지. 예예예.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노래 듣고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아하가 부르는 Take On Me. 지금 시각 11시 32분입니다.
coming for you anyway. Take on me. Take on me. Take me on. Take on me. I'll be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6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처리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 정릉터널 빠져나와서 정릉램프로 향하는 길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면서 현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뒤로는 홍제램프부터 정체, 정릉램프까지 30분 넘게 걸리고 반대편으로도 사고 구경하는 차량들 때문인지 기름에서 정릉터널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도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15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용비교 앞두고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으로는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추돌사고 또 가양대교를 지나서는 4차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원활할 때 5, 6분이면 이동 가능한 거리지만 지금은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 과천 쪽으로 과천터널과 과천 고가교 사이 1차로에도 사고 나면서 여파 생겼다는 점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팀 힐러의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짤러를 소재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과 배려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드렸죠. 대머리가 총을 딱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묻지 마세요, 정규 씨. 정답 땡땡이 없어서. 네, 땡땡이 들어갈 두 글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짤, 문자 이런 거 보내시는 게 결국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만남 중창단 네. 성직자 네 분이 그 일종의 어려운 소통을 과감하게 이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다중을 상대로. 네, 바쁜 중에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 네 분이 딱 통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그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소통이 됐던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조금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서로의 그 민낯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4명의 종교 성직자가 만났는데 각 종교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저희가 노래를 하잖아요. 예. 첫 연습을 하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뭐 음치에 박치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 과연 중창단 결성이 될까? 예,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어떤 위험으로 만난 게 아니라 노래로서 서로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이거 우리 수준이 좀 비슷한데 예, 이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통해지고 또 소통도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공감대 확 되셨구나. 그렇죠. 확 됐죠. 네. 서로의 어떤 연민 의식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근데 그 시작하고 상당 기간 좀 갈등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없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개가들끼리 만나면 말이죠. 음악적 철학이 달라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런 게 없습니다. 맞아요. 음악적 색깔 다르고 이러면은 왜 이러시냐. 맞아요. 연습 좀 해라.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야, 철저히 무소유로. 그렇죠. 예. 저희는 부르는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네 분이 이제 만남 중창단 하고 계신데 네 분 중에 소통왕이라고 불릴 만한 분 따로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다. 교무님.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 교무님. 의외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좀 예, 소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통으로 지적해 주셨네요. 저는 교무님. 아, 제가 혹시 옆에 있어서 네. 그럼 저는 신부님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아닌가요? 저는 교무님. 저는 교무님. 네. 저 신부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분을 뵈면은 정말 사실 이 라디오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 소리의 공간이 비어질 때 굉장히 큰 어떤 이런 이질감이 느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실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공간을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분 모두 어떤 질문마다 그냥 바로바로 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소통의 대가들이라는 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방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정규 씨 그럼 또 다른 네.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숲속에 사는 여우가 친구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야, 내가 정성껏 끓인 수프 맛있게 먹어. 하지만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넓적한 그릇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 없어 접시만 콕콕 찍었습니다. 두루미야, 버섯 수프 안 좋아해? 하나도 안 먹네.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는 생선 튀김을 목이 긴 호리병 속에 담아 여우에게 건넸습니다. 여우야, 내가 만든 음식이야. 많이 먹어. 하지만 여우는 오리병을 보며 입맛만 다셨답니다. 두루미야, 나한테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난 너처럼 길고 뾰족한 부리가 없는데 호리병에 담아주면 어떡해? 이게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 배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읽어준 우화인데 네. 오늘 이게 또 딱 배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사실. 네. 예.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어렸을 때 이제 다들 들어보신 예. 우화인데 근데 여우는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걸 당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 당해봐야 이런 걸 알아요.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남의 입장이 되기 전에 예. 그걸 모른다. 미리 헤아린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나는 여기에 먹었으니까 너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예. 그런데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예. 겪어볼 수 없는 상황이 세상에 더 많은데 그렇죠. 그걸 미리 알아야 된다. 헤아려야 된다. 그래야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그렇죠. 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의 평화도 오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네. 그러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관찰력이 있으면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관심과 관찰력마저 부족하게 되면은 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신부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통의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내 그 상대방의 위주가 아니고 내 위주로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막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화도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어. 그 마음은 이제 기특하지만 자칫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 해. 내가 했으니까 너 먹어.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그 마음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음식을 대접해서 여우가 됐든 두루미가 됐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관계를 하겠다는 생각이 미쳐진다면 아 이거 그릇 바꿔야겠구나. 네.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가 가는데 자칫 이기주의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배려 이게 있게 되면 그런 세심하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우가 차린 식탁, 두루미가 차린 식탁 이런 거는 이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게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잖아요. 그럼요.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요즘 키오스크 계산대. 네.
메뉴 주문하고 계산하고 이런 걸 전부 전자식으로 해서 무인으로 다 처리하는 거. 이거 연세 지긋한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그 제가 어떤 언론의 심층 보도를 통해서 이 키오스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키오스크가 도입된 곳이 그 탑골공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왜 처음 도입되게 됐냐면 탑골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직원이 주문을 못 받게 하니까 어르신들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어머, 거죠. 어머, 어머. 그래서 이제 아마 교모님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틀리면 전 단계로 가거든요. 예. 근데 그 패스트푸드점 거는 어느 지점이나 다 틀리면 아예 처음으로 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 처음부터 패스트푸드-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뒤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 저도 그 주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키오스크보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그 언론 보도에서 본 것에 대한 어떤 씁쓸함은 어쨌든 그 탑골공원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키오스크가 도입이 됐는데 물론 뭐 의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사에서는 어르신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수도 있네요.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이제 장거리 이제 그 여행을 가시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작동을 할 줄 모르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고 그냥 가셨다 이 아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말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편리성과 배려를 위해서 했지만 정작 거기에 어떤 소외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관심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젊은 사람들도 이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꼭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커피 아니고 그냥 티를 마시고 싶은데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계신 분께 일하고 계신 분께 티 어디 있나 그러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도 나도 안 접나? 이게 또 마지막에 아니 그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데 잘 팔리는 사이즈만 갖다 놓고 그렇죠. 아주 작은 거, 아주 아주 큰 큰 거 건 없어. 이건 뭐 잘 안 팔리니까 아예 안 갖다 놓잖아요. 네. 이런 거나 비슷한 맞아요. 상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여우와 두루미 우애에서 말이에요. 여우가 이제 두루미한테 배려를 안 해줬다라고 했을 때 두루미가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여우한테 다시 돌아가서 복수할 야, 생각 못 해봤다. 준비를 해서 다시 복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꽁 해가지고. 네. 그래 그거보다 그 말을 자리에서 했으면. 자기가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죠. 네. 너 지금 나한테 저도 장난하냐? 야, 너 지금 너 맛있는 거 먹게 해준다고 해놓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 정도 친분이 아니었나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정규 씨 예. 모든 말을 내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12조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을 두고 못 먹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방금. 아니 여우야 나는 이렇게 놓으니까 먹질 뭐, 못하겠네. 예. 그렇게 말하면 더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의견이 있나요? 이거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1918님. 두루미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네요. 좋네. 현인이시다. 네. 1918님. 그렇죠. 연답이십니다. 네. 네. 1069님. 그래서 모든 생활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대편 마음을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아까 필요하죠. 신부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관찰력과 맞아요. 주의력. 9123님. 결국 소통 문제이군요.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꽤 오래됐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노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관공서에서 한 것 같은데 사람한테 약간 그 풍선 옷 같은 걸 입혀요. 예. 그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계단 올라가 보라 그러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든지 아. 예? 그걸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벌써 20년 전에. 맞아요. 그 기사에서도 봤었던 게 휠체어 맞아요. 타고 네. 다니신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보는 운동 이런 것도 맞아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우리가 갈 오래 수 있는 걸리고 곳들이 많이 없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곳곳에 주의하실 사고 구간들과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양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선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와 사고로 인해서 주변 일대 도로가 많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더가 여의상류 지나는 길 동작대교까지 답답하겠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가 풀렸다 막히기를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인해 원래도 이동량 많은 구간인데다 더욱 답답한 상태니까요.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어르신 짤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이제 이해와 배려까지 얘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만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역시 소통의 핵심은 역지사지가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정규 씨는요? 저는 장난하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그렇죠.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다르고 다르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심 어린 충고나 확신에 찬 조언 일지라 하더라도 최종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질 게 아니라면은 섣불리 입을 열지 마라. 상대방이 원했을 때 충고는 하는 것이지. 야야 너 말이야. 그 여자 만나지 마. 그 둘이 안 맞아.라든가. 야 그 사업 접어. 아니면 야 여기다 투자해. 그 자기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남 중창단 네 분이 북 콘서트 하신다고요? 네, 오늘 저녁 7시에 그 홍대 입구역 있는 데에 가톨릭 청년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주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에 있는 소극장에서 오늘 저희 4명이 북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큼직한 친절로 큼직하게 이겨라. 최후의 승자는 친절한 사람이다. 옛날 속담이 이런 게 있대요. 예. 그리고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예의 바른 사람과 어울려라. 당신의 품격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양식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넌센스 퀴즈 정답자 두 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대머리가 총을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이유는 두 발이 없기 때문에. 두 발이 없으니까 한 발밖에 못 쏩니다. 누가 만드시는 거야? 왜 두 발이 없는 거야? 네, 정답자 8000님, 0850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슬픈 문제였어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The Fugees가 부르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들으시면서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